예, 오늘은 부동산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. 예. 많은 분들이 좀 부동산 영상 올려달라고 하시는데, 예, 제가 자주 못 올려드렸습니다. 그런데 제가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이유는, 첫째, 투기 세력이 아파트에 일단 집중이 돼 있습니다. 우리나라는.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달라요. 미국은 오히려 주택에 그런데,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. 제가 블로그에도 말씀드렸는데, 외국에는 예를 들어 20억, 30억짜리 혹은 뭐 100억짜리 주택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러면은 딱 보면 이게 왜 100억 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. 으리으리하거나 뭐 마감 재질이나 어떤 그 인테리어 같은 게 으리으리하거나 혹은 뭐 주택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있거나 아파트 미국의 아파트 단지에도 수영장이 있어요. 심지어 그 잘 되게 싼 동네들 있잖아요. 흑인들만 하는 동네. 그런데 콘도라고 해서 굉장히 싸거든요. 그런데도 수영장이 있어요, 아파트에. 우리나라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몇이나 됩니까?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겼는데 다 똑같이 생겼어요. 그러니까 뭐 대전에 있는 아파트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그 제가 실제로 타워팰리스 살던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. 걔가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개나리 아파트 살던 친구거든요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야, 타워팰리스는 뭐 다른 게 있냐? 물어봤어요, 제가. 근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, 그러니까 저는 개나리 아파트보다 뭐 다른 게 있냐 그 의미였어요, 저는. 그 친구 개나리 아파트, 대치동 개나리 아파트 살았으니까요.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은 없다. 웃으면서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 뭐, 분수 같은 게 하나 있대요. 근데 그것도 뭐 맨날 트는 것도 아니고 분수 같은 게 하나 있답니다, 분수. 뭐. 제 기억으로 그 친구 그렇게 했어요. 분수가 맞는 것, 분수라고 했어요. 그거 말고 없대요. 다른 게 뭐 있겠네요. 자, 제가 상식적인 얘기를 하나 이제 하려고 합니다, 여러분.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건데, 이런 땅이 있다고 생각해요. 땅이 있어요. 땅이 있는데, 여기다가, 예를 들어 여기다가, 여기 한 40평이라고 하죠. 40평. 40평짜리 주택이 있고, 뭐 마당 뭐 한 50평, 요 정도 있다고 해요. 이렇게 있는 주택과, 이 주택의 가치, 예를 들어 땅값까지 있는, 땅값까지 40평이라고 할게요. 그런 있는 요 주택 가격과, 이거 이제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죠? 이렇게 쫙 돼 있어가지고 층층이 그죠? 층층이 이렇게 몇 층씩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같은 땅 위에 이렇게 층층이 쌓여져 있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게 가격이 낮아야 정상이죠. 그래서 실제로 미국은 비슷한 여건이면 주택이 훨씬 비쌉니다. 미국 사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. 순서가 주택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타운하우스라고 해서 이렇게 주택 몇 개 이렇게 묶어놓은 그런 게 있어요. 우리나라에는 별로 어, 없는데 그런 타운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. 그것도 약간 주택을 이렇게 모아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.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주택의 모습에 가까워요. 유럽에서는 이런 아파트들 어떻게 해요? 빈민들이 살아요, 빈민들이. 물론 뉴욕이나 그런 곳에 있는 거기랑 비교하면 안 되죠. 그런 곳에 있는 뉴욕에 있는 땅이 좁고 인구 밀집된 뉴욕에 있는 건물들은 비쌉니다. 물론 비싸요. 거기는 아파트든 고층 건물은 다 비싼데 그래도 뉴욕도 뭐 제가 뭐 정확히 확인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? 거기 당연히 그 고급 주택들이 훨씬 비싸겠죠. 그리고 고급 주택은 다르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파트는 요런 그거 중에 요 하나가 그죠? 요 하나 있는 거 아니에요? 하나. 이 수많은 것에 희소성도 없어. 다 똑같이 생겼어. 뭐 대전 대구 부산 할 거면 다 똑같이 생긴 희소성도 없어. 내 주택은 내가 뭐 금을 바르든 뭐 조각상을 놓든 뭐 아니면 마당에 수영장을 파든 꾸밀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는 이러한 당연히 상식적 가치로 봤을 때 주택보다 떨어지는 가치인데 근데 왜 이것이 그렇게 비싸게 올랐냐? 첫째는 투기 세력.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긴 합니다. 우리나라 역세권에 그죠? 역세권의 아파트가 많은 그런 점은 아파트의 장점일 수는 있겠죠. 어떻게 보면은 역세권에 다 아파트 전화가지고 역하고 가까운 곳에 주택이 없다더라. 근데 물론 말이 그렇지 따져보면 다 있고요. 그리고 정말 제가 재밌는 걸 제가 안동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이라는 아파트가 비싸잖아요. 자이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비싼데 보면은 이쪽에는 아파트가 있고 여긴 그 반대편은 되게 오래된 주택 거의
가장 후진 동네예요. 가장 후진 동네가 하나 있어요. 제가 여기 아는데 되게 후졌어요.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제가 정확히는 확인 안 했는데 대충 안동도 자이면 가장 좋은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평당 뭐 800에서 1000 한다고 들었어요.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본 거 아닙니다. 근데 여기는 주택이 물론 무지하게 꽂았어요. 거의 폐가 수준인데 여기는 땅이 평당 100만 원 정도가 나온 데가 있습니다. 물론 안 좋아요. 제일 안동에서 맨 처음 생기기 시작했던 동네라서 상하수도 굉장히 나겠고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딜 택하겠습니까? 뭐 멀지도 않은데 당연히 이게 낫다는 거죠. 가격도 물론 여기 제가 1000만 원 이거 잘못 들었나 모르겠는데 안동 자이 500이라 칩시다. 500은 넘게도 당연하죠. 자이인데 그래도 5배 아니에요. 5배. 그렇다고 이런 주택가나 이런 데를 또 제가 안동을 추천하기에는 이렇게 낡아져간 주택가가 또 너무 많아요. 안동 인구수 대비해서 땅덩이는 크고 그래도 뭐보다 낫다? 얘보다 낫다. 유럽의 아파트들이 제한적인 수준까지 떨어진 데에는 노후 아파트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. 노후 아파트. 이거는 그나마 이거 한 5층짜리 같은데 10층, 20층짜리 이렇게 되는 때가 올 거예요. 이 문제는 분당 지을 때 1990년대 경일걸요. 그 지을 때가 그죠? 제가 이런 것도 가끔 헷갈리기도 해서 여튼 분당 지을 때 그때 하도 많이 지으니까 어떻게 했어요? 시멘트랑 모래를 그러니까 시멘트 성분에 모래를 많이 넣어버렸어요. 그래서 아파트들이 그 당시에 지어진 게 좀 다 부실하대요. 시멘트들이.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? 이제 분당 1기 노후화되는 그 시점의 아파트는 딴 데보다 노후화가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것도 무슨 강원도 산골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에요. 이거 서울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서울에 있는 아파트. 그래서 노후 아파트들이라는 통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노후 아파트 50만 가구. 이제 뭐 이게 아마 서울에만 그렇겠죠. 경기도 치고 하면은, 여기 보세요.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. 이거예요. 지금 현재는, 우리나라 전체 50만 가구가 많네요. 지금 50만 가구인데, 조금만 더 지나면, 한 7, 8년만 더 지나가면은, 노후 아파트가 320만 가구로 늘어난다는 거죠. 그래서 아파트는 좀 피하죠. 여러분이 부동산 사고 싶으면 주택을 사세요. 아니면 저층 아파트는 오히려 고층으로 재개발될 가능성이나 있죠. 고층 아파트 사서 뭐 할 겁니까? 여러분들이 파리의 그 제8구역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엘리베이터 다 끊기고 그런 아파트들이 우리나라에 안 생길 것 같아요. 뭐 어떤 지역은 아파트 100년 된 아파트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100년 될 정도로 지었을까요? 그 분당 때 시멘트가 모자라서 모래를 그렇게 섞어서 지었는데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 그거예요. 빚이 사상 최대라는 점. 빚이 사상 최대야. 누가 해결할 겁니까? 이 아파트 못 오르고 이제 슬슬 시작되는 것 같은데 그죠? 갭 투자한 사람들 이제 전세자들도 문제가 생겨요. 갭 투자한 사람 망하면 전세금 못 돌려받는 사람 생길 거고. 결론 내리겠습니다. 아파트는 후지다. 지금 청약통장 저보고 청약 분양 받을래? 저 안 받습니다. 지금 뭐 로또라고 하는 그 청약 저 안 받아요. 솔직히. 왜냐? 아파트는 후지니까요. 오늘은 10분 내에 이 정도만 강의 드리겠습니다.